1번 문항 풀이입니다. 1번 문항은 이제 유리함수 1차분의 1차의 형태의 유리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 식을 변형만 할 수 있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변형하는 방법은 이 분모에 있는 값을 위에다가 그대로 적은 다음에, 여기에 개수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원래 개수 3을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3을 곱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수항이 플러스 2분의 3인데 원래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7을 빼주면은 원래 식과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2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식을 변형하면 여기서 우리 점근선을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점근선, 이 점근선이 y축 점근선이 여기 있는 2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축 점근선, x값은 여기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점근선이 됩니다. 자, F0을 1번에서 구하라고 했는데, F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에다가 그냥 바로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평 점근선 지금 찾아놨죠? 요게 수평 점근선이니까 y 좌표가 2분의 3인 직선이라서 y는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는 f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식인데요. 그러면 gx는 위에서 찾아놓은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여기 아까 위에 좀 잘못 적은 게, 여기 마이너스 썼으니까 여기 플러스 2분의 7.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gx는 저기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2x 더하기 1분의 2분의 7, 여기에 부호가 양수가 되고, 그리고 2분의 3을 빼기 하면 얘가 gx가 됩니다.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이렇게 점근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x 점근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 절편값이 나오거든요.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y 절편이 2라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점을 진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이쪽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x 범위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 부분만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포함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은 포함이 되지 않는 답이 나옵니다.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직선의 벡터의 직선의 방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직선은 이제 개념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여기 지나는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방향 벡터를 D라고 하게 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직선의 식을 E 벡터 플러스 A 벡터 플러스 D 벡터의 람다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가 벡터 방정식 형태입니다. 이게 벡터 방정식의 형태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데카르트 형식으로 바꾸려면 이
직선의 식을 xyz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나는 점 a1, a2, a3 더하기 람다의 방향 벡터를 d1, d2, d3라고 하면 여기서 x는 a1 플러스 람다 d1, y는 a2 플러스 람다 d2, z는 a3 플러스 람다 d3가 되어서 여기서 람다는 x 마이너스 x1의 d1, 그 다음 여기서 람다는 y 마이너스 a2의 d2,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z 마이너스 a3의 d3 이렇게 나타내서 이 세 개가 같다고 두면 지금 이런 형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분모가 방향 벡터의 각 성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향 벡터는 2, 3,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여기에 이게 지나는 점이잖아요. 빼기 된 값이. 그래가지고 여긴 1, 그리고 마이너스 2, 0 얘가 지나는 점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은 R이라고 했을 때 1, 마이너스 2, 0 플러스 람다의 2, 3, 1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거를 람다라고 두고 여기서 x는 2람다 플러스 1. 자, 여기서 얘가 람다니까 x는 2람다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3람다 빼기 2 그리고 z는 람다가 돼서 얘를 이제 세로로 쓰면은 xyz는 이거는 2람다 플러스 1 3람다 빼기 2 람다인데 여기서 람다 있는 항만 묶어내면은 2, 3, 1이 되고 람다가 없는 항을 적어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선 L1의 식은 지금 아까 위에서 찾은 거를 다시 적어보면 이걸로 적으면 바로 계산하기 좋겠죠. x좌표가 2람다 플러스 1, y좌표가 이거, 그 다음에 z좌표가 람다, 이게 L1이고 그 다음 L2 같은 경우에 xyz좌표는 이 식을 보면 t 플러스 0, 그 다음에 0t 플러스 4, 그리고 2t 빼기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직선이 같아지는 xyz가 모두 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그 점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돼서 2람다 플러스 1은 t, 그리고 3람다 빼기 2는 4, 그리고 람다는 2t 빼기 8을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람다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람다가 2면 t는 5가 됩니다. 자, 이 둘 중에 한 개를 여기 넣으면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를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 만나는 점은 5, 4, 2가 되겠습니다. 5번 문항풀이입니다. 2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고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판별식을 쓰면은 k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15 마이너스 k 얘가 양수가 된다고 해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60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6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큰 k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6인데 0보다 큰 부분은 이쪽 부분이니까 k가
작은 숫자보다는 작거나 큰 숫자 6보다는 크다. 이렇게 부등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실근이 이제 지금 가지는 상황, 지금 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했으니까 지금 요 조건의 상황에서 모두 양수이거나 모두 음수라고 했습니다. 자, 근이 두 개가 모두 양수다, 모두 음수다. 어떤 두 숫자가 모두 양수, 모두 음수. 이 부호가 같다라는 건, 부호가 같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수의 부호가 같다는 말은 곱하면 양수가 된다.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양수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은 15 빼기 k가 두 근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15 빼기 k가 0보다 크게 되면은 k가 15보다 작으면은 모두 양수이거나 모두 음수가 돼요. 근데 요 조건만 적게 되면은 이거는 서로 실근이 아닌 근들 뭐 복소근이 있을 때도 양수가 되는 조건이고요. 어쨌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위의 조건과 합쳐줘야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6보다는 k가 커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요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거는 이 조건에도 부합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자, 요거 지금 요것만 적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다시 설명하면 저기 1번에서의 k 범위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범위에 있는 k 값을 가지면 실근이 양수입니다. 두 실근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15보다 만약에 작다, 15보다 작으면 실근의 곱이 양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야 되니까 이 영역과 이 영역에서 이 두 개의 구간에서의 k 값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서 모두 양수이거나 모두 음수가 되는 k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구간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방금 마지막에 썼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차식이든 4차식이든 몇 차식이든 이렇게 나올 텐데 3차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본다고 하면, 자, 이렇게 3차식이 있으면 근이 이렇게 3개가 근이 나왔을 때 이 3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공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더한 건데 2개씩 곱해서 더한 거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2개씩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플러스 a분의 c가 되고, 그 다음에 3개씩 곱하게 되면 3개씩 곱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대로 나오고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갑니다. 4차식이면은 만약에 4차식이면 근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는 각각 하나씩 더한 거는 이거랑 똑같이 a분의 b가 되겠죠. 4차식 다시 적어보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분의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개씩 곱한 걸 다 더하게 되면 이건 이제 종류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는 것끼리 다 더하면 2개씩 얘는 a분의 c가 되고, 그 다음 3개씩 곱하게 되면 3개씩 곱하게 되면 곱해서 더하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 그 다음에 4개 다 하면 이거는 a분의 e 이렇게 순서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6번 문항 풀이입니다. 자, 6번 문항은 함수가 있는데 원점과 이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x, 저 y 값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함수 위에 있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거리는 우리가 루트 x 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 좌표끼리 이거 빼기 0 해서 제곱하면 0 어차피 빼나 마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리 함수인데 가장 가까운 점이니까 결국엔 최소값,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극대극소 미분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의 최소값이 그래프가 뭐 어떻게 이렇게 생기진 않겠죠.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소값을 찾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2분의 1승을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속미분은 얘를 속미분 해주게 되면 2x ln x 더하기 x제곱 곱하기 x분의 1, 얘가 속미분이 됩니다. 자, 얘를 4는 어차피 미분하니까 없어지니까 얘 곱의 미분법을 써서 이렇게 미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뭐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얘를 분모로 가는 거니까 요렇게 정리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 분해, 요거는 2x ln x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돼요. 자, 0이 되는 거는 분모는 상관이 없으니까 분자만 살펴보면 2x ln x 더하기 x는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방정식 그냥 풀 수는 없지만 x가 0보다 커요. x가 0보다 크니까 양변을 x가 0이 아니니까 x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x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2 ln x는 마이너스 1, ln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x가 이렇게 답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때 극소값을 갖겠죠. 원래는 극소값을 갖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냐면 여기서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서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작은 값이면 여기 0은 넣을 수 없잖아요. 0보다 큰 거니까 여기 엄청 작은 값을 넣어야 되는데 뭐 0.00001 넣고, 그 다음 여기는 그냥 큰 값 5 이런 걸 넣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극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가장 가까운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엄밀하게 하면 이걸 설명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과정을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걸 그냥 찾는 걸로 마무리해도 충분합니다.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을 보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관한 삼각비 문제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인 법칙은 우리가 한번 사인 법칙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각 변의 길이를 ABC라고 했을 때 sin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sin B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sin C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도 있는데, 코사인 법칙은
내가 특정한 한 각을 정해 가지고 코사인 B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코사인 B 여기 중심으로 EBC 분의 여기서는 ECA가 되겠죠. ECA 분의 이 각도를 감싸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합니다. 이거 분의, 그 다음에 그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반대편 변의 길이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는 거의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특정한 각과 마주 보는 각, 특정한 각과 마주 보는 각에 대한 식을 쓸 수 있을 때는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5는 사인 2세타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6루트 2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인 2세타는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바꿔줄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적어보면 백악 공식은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 공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5는 6루트 2 나누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세타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범위에서는 사인 세타가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사인 세타, 이거를 이렇게 양변에 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렇게 지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코사인 세타는 옆으로 넘기고 그다음 요건 이렇게 약분해주고 5로 나눠주면 문제에서 말하는 값이 됩니다. 자, 코사인 세타를 구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세타를 물어봤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걸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코사인, 사인, 이런 삼각비, 탄젠트 이런 걸 구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여기를 세타라고 뒀을 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루트 2라는 말은 이거분의 이게 5분의 3루트 2라는 정의 그대로 여기를 5 3루트 2라고 이렇게 적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변의 길이를 찾습니다. 이걸 길이를 찾아주면 이 길이는 루트 7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7이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공식에다가 얘를 대입해 가지고 찾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C 위의 점 D, D가 이 점 위에 어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림에 D가 어디에 있고, BCD의 넓이, 삼각형 BCD의 넓이라고 있습니다. 자, 삼각비에서는 삼각비 넓이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되죠.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자, 여기서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여기서는 A와 C의 사이각인 B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간단한 게, 이게 지금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A입니다.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A고, 그 다음 높이가 이렇게 생길 텐데, 이 높이를 내가 이 C 곱하기 사인 세타, C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하면 얘 높이가 돼요. 자, 이 높이가 C 곱하기 여기선 사인 B 이렇게 되겠죠. 이 높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높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높이, 이게 밑변. 그래서 이 공식은 이렇게 높이를 직접 구해서 찾는 과정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공식이고, 그래도 이 공식은 외우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BCD 삼각형의 넓이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 6루트 2 곱하기 CD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6루트 2 곱하기 CD를 한 다음에 여기에 사인 요 사이각 세타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사인 세타도 위에서 구했으니까 그거를 대입해주면 여기다가 CD에다가 사인 세타 5분의 루트 7을 대입하면 얘가 넓이가 2 루트 14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 CD 길이가 나오겠죠. 이거 정리해서 풀어주면 3분의 10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에서는 또 확률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통은 많이 물어보는 거는 이걸 많이 물어보죠. A 합집합 B의 확률은 이 확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거, 요거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도 많이 물어보고 독립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거 독립은 여기 밑에 있으니까 좀 이따 정리하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많이 사용하는데 얘가 이제 A 빼기 B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걸 만약에 잘 몰랐더라도 이 지금 이런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A 교집합, B 여집합 그러면 A이면서 B가 아닌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A 빼기 B와 같다라는 것도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방금 표시한 이 부분이 이 부분의 확률이 24분의 7이다. 이 전체가 24개가 있으면 이 중에 7개가 배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합집합이 8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분의 5인데 이거 전체가 8분의 5 그러니까 24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B 부분은 24분의 15에서 24분의 15 전체 넓이에서 이 A 부분에 속하는 것만 빼주면은 24분의 8에서 3분의 1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독립 아까 나왔죠. 독립이랑 조건부 확률 여기 이거랑 이어서 추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독립 개념 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A, B가 독립이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은 PA와 PB를 곱했을 때 PA 교집합 B가 된다.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문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관련해서 설명은 그 TG1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공식만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립이고, 그리고 A와 B가 독립이면 이런 것도 이야기했거든요. A-랑 B도 독립이고, 그 다음에 A-B-도 독립이고, 그 다음에 A랑 B-도 독립이다. 이 사실을 앞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은 이걸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A-와 B는 독립이기 때문에 이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의 확률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A-의 확률을 구하면 바로 답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A의 확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구해주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독립이라는 사실 요 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의 값을 지금 모르고 PB의 값은 위에서 구해서 알고 있습니다. PB의 값은 3분의 1이에요. PB의 값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A 교사건 B의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저기다가 그대로 쓰면 식을 풀릴 수가 없어서 이 식을 이용할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하면 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이거 두 개에서 이걸 빼주면 된다. 자, 그래서 PA 플러스 PB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PB는 3분의 1이었으니까 이 식이 PA 플러스 3분의 1 빼기 이 합집합의 확률이 위에서 8분의 5라고 해서 PA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주면 자, 요거 3분의 1 PA를 넘기면 3분의 2 PA가 되겠죠. 여기서 이걸 3분의 3 PA에서 3분의 1A 빼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얘는 오른쪽으로 반대로 해서 넘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24분의 15 빼기 8이니까 7 이렇게 돼서 여기서 PA 값이 16분의 7이라는 걸 찾아줄 수가 있어요. 얘가 16분의 7이니까 얘는 16분의 1 빼기 16분의 7이니까 16분의 9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요 사실을 만약에 사실을 모르더라도 풀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해서 얘는 이 식은 우리가 PB분의 PA 다시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PB는 알고 있습니다. PB는 알고 있고 그러면 얘는 3분의 1분의 자, 여기서 얘도 아까 차집합의 성질을 결국 써야 돼요. 얘가 지금 그래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아는 값으로 바꾸려면 PB에서 이렇게 결국에 그 사건을 뺀 식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게 되면 얘는 여기서 3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결국에는 얘를 구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 공통된 부분. 그래서 공통된 부분을 아까 전에 구해놓은 거 여기서 이걸 못 구했기 때문에 아까 이 식을 사용했잖아요. 이 식을 사용했는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으로 이쪽에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7번 문항 풀이입니다. 7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 식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qx 마이너스 3 이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몫이 얼마가 있고 나머지가 없는 형태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양변에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면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여기서 p 더하기 q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을 한 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이게 근이 중근이 아니고 다른 근을 두 개를 다른 두 개를 인수로 가지면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식을 쓰면은 식이 하나 더 나와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중복이 된 x 플러스 1이 중복이 돼서 되는 경우에는 식을 여기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1 때의 방법을 이용하면 이 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걸로 직접 나누어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또 다른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양변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미분하게 되면 좌변은 4x 세제곱 더하기 3p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q가 되고, 우변은 곱의 미분법을 써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식이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하게 되면은 식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더하기 3p 플러스 4에 플러스 q가 0이 돼서 두 번째 식 3p 플러스 q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p가 2고 q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전에 그 조립제법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x 더하기 1로 직접 나눌 거예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조립제법은 1p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3 이렇게 개수만 적은 다음에 이거를 지금 x 더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여기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서 p 플러스 1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가지고 p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다시 얘를 마이너스 1과 곱해서 이렇게 되고, 위에 거에서 밑에 걸 빼면은 p 빼기 q p 플러스 q 빼기 1 이렇게 되고, 다시 마이너스 1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빼주면 p 플러스 q 그 다음에 빼기 4 해서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됩니다. 근데 얘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이 나머지가. 그래서 아까 1번의 첫 번째 이 식과 동일한 식을 직접 나눠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한 번 더 나눠지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쓰면은 여기 1 내려오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끝까지 해주면 나머지가 3p 플러스 q가 나와서 얘도 나머지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두 번째 식이 위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번은 이렇게 1학년 때 배운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식에 대입을 하는데 중복도가 있을 때는 이렇게 미분이나 직접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항 풀이입니다. 8번은 아크 코사인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코사인 그래프의 역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가 반복이 되는 형태잖아요, 이 형태가. 그런데 역함수는, 자, 역함수는 1대1인 함수에서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사인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이 되는 부분만 뽑아와서 역함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1대1인 부분을 뽑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크 코사인은 여기 0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뽑아온 게 아크 코사인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사인도 한번 살펴보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0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가면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 1대1이 형성이 안 돼요, 여기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사인은 어느 부분을 선택하는 거냐면 이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역함수를 취해주는 게 얘가 사인의 역함수를 만들 때, 아크 사인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코사인에서 여기가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밑에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y는 x축 대칭시키면 되기 때문에 요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었던 점은 xy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 콤마 파이인 지점에 점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던 2분의 파이 콤마 0은 0 콤마 2분의 파이에 점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 콤마 1은 여기 1 콤마 0에 점이 찍히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게 아크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있던 거죠. 요거의 대칭인 이 점, 그리고 요거의 대칭인 요 점,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이제 역함수니까 y는 x축을 대칭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끝점도 표시했고, 그리고 y 절편도 모두 표시를 해서 아크 코사인을 그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평소에 기출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건데,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거는 하나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변에 이 식과 이 식이 지금 이거와 같은 거니까 이 아크 코사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양변에 코사인을 걸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니까 이거는 코사인 2분의 3파이랑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 요거는 코사인의 아크 코사인 x 더하기 아크 코사인 x 루트 3, 이렇게 좌변에다가 코사인을 취해주면은 코사인 2분의 3파이랑 같겠죠. 두 개가 원래 같은 값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여기 코사인 2분의 3파이 여기잖아요.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조가 코사인의 뭐 플러스 뭐, 그러니까 코사인 A 플러스 B의 구조로 지금 식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덧셈 정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덧셈 정리, 코사인 A 코사인 B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 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는 거라서 이제 요 공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코사인 A는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B 그러면 아크 코사인 X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마찬가지로 아크 코사인 x, 그 다음에 사인, 여기는 아크 코사인 x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딱 봐도 앞에 거는 처리하기 쉬운데 뒤에 부분은 또 바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사인과 아크 코사인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x를 넣게 되면 아크 코사인 넣었다가 다시 코사인 넣으면 다시 x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x 루트 3이 됩니다. 자, 요거 방금 설명한 거는 이거 말한 거예요. 어떤 함수에다가 x를 넣었는데 그 나온 y 값을 역함수에다가 다시 넣게 되면은 얘는 원래 넣었던 게 그대로 나온다.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f의 역함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은 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게 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온다. 이런 사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x 루트 3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아직 해결을 못했으니까 자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사인 아크 코사인 x에 사인 아크 코사인 x 루트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인 세타를 코사인으로 바꿔줘야지 이 아크 코사인이 제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요 식을 이용해서 이 사인 이 값을 코사인에 관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루트가 나오긴 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트 3x 제곱에 자 여기서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이 사인 대신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이제 이 세타가 지금 아크 코사인 x거든요. 그래서 여기 세타 자리에 아크 코사인 x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아크 코사인 x 루트 3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랑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자 코사인 아크 코사인이니까 얘는 x예요. x를 제곱한 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x 제곱과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루트에 1 마이너스 여기 코사인 아크 코사인 합쳐져서 x 루트 3이 되거든요. x 루트 3을 제곱하라는 뜻이니까 얘는 3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 넘기면 루트 3x 제곱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에 루트 1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 3x 4제곱은 1 마이너스 x 제곱에 1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 3x 4제곱은 1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3x 4제곱 이렇게 돼서 3x 4제곱 없어지고 x 제곱이 4분의 1,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x값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x값이 항상 두 개 다 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2차 방정식을 뭐 이렇게 해서 푼다, 2차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쉬운 방정식에서는 얘를 0이라고 두고 풀었을 때 나오는 값들이 다 답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답이라고 우리가 방정식 풀면 항상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방정식을 푸는 거에 있어서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한다 하지, 반대로 얘가 성립한다고 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정식에서는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합니다. 대부분에서는. 근데 언제 보통 성립 안 하냐면 고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루트가 있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는 반대로가 성립 안 해요. 원래는 모든 방정식에서도 반대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방정식에서는 반대로 다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루트가 포함된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둘 다 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다시 원래 방정식에 넣어서 근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 봐야 돼요. 이 방정식에 넣어 보게 되면은 여기 아크 코사인이 2분의 1이 된다. 아크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은 6분의 파이죠. 아니다,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60도니까 자 3분의 파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에 2분의 1 넣게 되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코사인 값은 30도 6분의 파이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더했을 때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 6분의 3파이, 그러니까 2분의 1파이가 돼요. 근데 실제로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은 얘는 답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답이 된다는 거는 스스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9번 문항 풀이입니다. 귀류법이라고 하면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증명 방식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얘를, 이게 결론인데 얘를 부정을 할 거예요. 부정을 한다는 말은 반대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x 1-x분의 1이 4 이상인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4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나 모순점이 발생한지를 찾아주면 4보다 작다라는 것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류법이나 아니면은 모순에 의한 증명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모순에 의한 증명법. 자, 이런 증명이 나오면 요것만 적어줘도 1점을 일단 받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순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그러면 얘를 옆으로 넘겨서 x에 관한 2차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얘를 부등식을 넘길 때는 이 분모를 옮기려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이 식을 보고 해야 되겠죠. 자, x는 0과 1 사이니까 얘는 양수입니다. x는. 근데 1-x를 한번 보면, 자, x가 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x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1을 다 더해주면은 1-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1-x도 이 범위에서는 양수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그냥 옆으로 넘겨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4x가 1보다 크다가 되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나옵니다. 이 식 보면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다는 것은 얘는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게 되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한 이유는 이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얘는 4 이상이다 라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항 문제 풀이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문제들은 따로 개념 설명 없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에 8을 넣는다는 거는 여기 원래 함수의 y 자리에 8을 넣으라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8과 같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밑을 2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그러면 2의 제곱에 2가 앞으로 나가고 2의 세제곱에 3이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돼서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 계산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고, 로그는 여기 있는 숫자, 밑과 진수에 있는 숫자가 2, 3, 5 이런 숫자들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항상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표현해서 이 숫자들을 밖으로 빼내서 계산을 하는 게 제일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역함수를 구할 때는 이 y랑 x랑 식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얘가 역함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y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1을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 y는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 2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로그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역함수고요. 자, g의 역함수, 그러니까 y는 2의 x 빼기 1제곱, 이거를 변환을 할 건데 fx로 변환을 한대요. fx는 지금 4의 x승, 그러니까 4의 x승이니까 y는 이것도 4의 x승이라고 쓰지 말고 지수 로그에서는 항상 이렇게 밑을 소수로 바꿔가지고 적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는 변환 과정을 적어냈습니다. 변환 과정은 평행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트레치라고 해서 그 x 대신에 뭐 2x를 대입하면 이거 가로축 방향으로 2분의 1배가 된다. 이게 역수가 되잖아요. y 대신에 뭐 3분의 1y를 대입하게 되면 세로축 방향으로 3배가 된다. 요런 거 이용해서 변환 과정을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환 과정은 순서가 바뀌어도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딱 생각했을 때 얘는 빼기 1을 없애준 다음에 x 대신에 2x를 대입하면 얘가 되겠다. 요렇게 딱 보이네요.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y는 그 2의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 식이 y는 2의 x로 바뀌게 되죠.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는다는 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뀐 식에서 두 번째로 x 대신에 2x를 넣으면은 y는 2의 2x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x축 방향, 그러니까 가로 방향, 수평 방향으로 2분의 1배 확대한 거다. 그냥 스트레치라는 표현을 그냥 확대라고 적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으로 줄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변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2x를 먼저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x 대신에 2x를 먼저 넣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2의 2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확대한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2로 묶어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1을 넣게 되면은 y는 2의 2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f랑 g랑 합성을 하라고 했으니까 f라는 함수에 f에다가 gx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gx가 이거였고 fx가 저거니까 이 4에다가 지수 자리에 얘를 g를 이렇게 넣어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를 정리해서 얘가 되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이 4는 여기서 나오죠. 4 곱하기 4의 로그 이렇게 되고, 자, 요거 지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4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2의 제곱으로 이렇게 4를 표현해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지수라고 문제는 풀려요. 간단히 하는 거에서는. 그럼 요거 지수끼리 곱하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2랑 로그 2랑 합쳐서 없앨 거니까 이 2를 위로 올려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없어져서 4x 제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하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는 유형이 1차분의 1차로 구성된 유리함수와 그 다음에 1차분의 2차 그리고 2차분의 1차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은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TG1에서 요건 했었고요. 요거는 나오게 되면 하고 나오지 않으면 앞에 거를 복습을 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럼 1차분의 2차 요거 한번 어떻게 변형하고 그래프 어떻게 나타내는지 요 식을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분의 1차 했을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으면 2x 더하기 1분의 여기다 2x 더하기 1을 그대로 적은 다음에 4x 제곱이 되려면 여기다가 2x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2x가 생겼으니까 없던 2x를 제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차분의 1차 때랑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하게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이 이렇게 하면 2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분의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유리함수에서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수직 점근선이 돼요. 자, 그래프 한번 여기 말고 여기다가 그려보면 자, 그냥 외울 필요 없이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어디에도 여기 y 값이 찍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 점근선이 형성되는 겁니다. 얘는 1차분의 1차 때도 마찬가지로 수직 점근선을 만드는 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은 수직 점근선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1차분의 2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점근선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사점근선은 대각선으로 생긴 점근선인데 이거는 이렇게 변형한 식에서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특히 이 부분을 잘 보면 됩니다. 자, x를 무한히 보냈을 때 이거는 더 그냥 그대로 두고 얘를 무한히 보냈을 때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요게 사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x 빼기 1을 그려주면 이렇게 사점근선이 그려진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데 이제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을 1,0을 지나겠네요. 그리고 사점근선을 따라서 x가 무한히 커져갈 때 그래프가 사점근선을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게 점근선이니까 이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이렇게 점근선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면 점근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분의 2차에서는 특히 이렇게 y축과의 교점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 점근선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 이거임을 보이시오. 이거 이미 보였습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여기서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요거 통분해 가지고 요거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모양 자체가 조금 달라요. 여기 빼기 1이 있고, 여기는 분모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통분해서 계산하면 같은 식일 거예요. 같은 식일 건데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얘 x 무한히 보내서 얘를 0으로 보내가지고 사진건선을 이렇게 찾을 거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요거 통분해가지고 풀면 바로 이거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요 부분만 지금 그려 놓은 거네요. 지금 보니까 요 부분만 여기다가 지금 그려 놓은 겁니다. 그렇죠? 자, 아래 넓이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넓이는 적분을 해야 되겠죠. 적분을 하면 x가 1에서부터 3까지 저 함수 그래프 2x 더하기 1분의 4x 제곱을 적분해주면 얘가 아래 넓이가, 여기 안 나오고 있었네. 아래 넓이는 1에서 3까지 이 함수를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번 분수 형태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요거 이용하라 했으니까 요 식을 위에서 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2x 빼기 1 더하기 2x 더하기 1분의 1 dx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요거 적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에, 얘는 적분하게 되면 그 속미분이 2분의 1이잖아요. 속미분이 2니까 여기에 2가 있어야 돼. 적분하려면 여기 2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2분의 1에 ln 2x 더하기 1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1에서 3까지 정적분 해주면 요거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6 플러스 2분의 1에 ln 3분의 7, 요거는 계산은 직접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은 이항전개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항전개식 내용은 우리 TG1에서 P1에서 이항전개식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여기서는 내용 정리를 따로 하지 않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2분의 1승 얘를 이항전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수항 처음에 1부터 시작하겠죠. 1 플러스 2분의 1 c에 x를 한 개 뽑았을 때, 그러면 5x가 한 개가 되고 1은 어차피 쓰나만 하니까 안 쓰겠습니다. 더하기 2분의 1 c에 5x를 두 개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됩니다. 플러스 2분의 1 c에 3에 5x의 세제곱.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건데,
여기가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전개식은 끊임없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이게 2분의 1, 3, 2분의 1, 4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랑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자, 6C2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6부터 하나씩 숫자를 1씩 빼가면서 곱하는데 여기 적혀 있는 숫자 2개만 이렇게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2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딴 것도 해보겠습니다. 7C3이다. 7C3이다.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에다가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하나씩 빼는데 3개까지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21C, 2분의 1C 1이라고 하면 1팩토리얼 분의 2분의 1 끝이에요. 2분의 1 한 개니까 끝이라서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C 2라고 하면은 2팩토리얼 분의, 자,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1에서 1을 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분의 1C 3을 계산하게 되면 3 팩토리얼 분의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1을 한 번 더 빼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86에 48분의 3이니까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 유리수가 있는 조합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위에 있는 식을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자,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5x 되겠죠. 2분의 5x.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5, 25 x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6분의 1이니까 플러스 16분의 5의 세제곱은 125에 이렇게 됩니다. 처음 4개의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식을 전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문제거든요. 얘가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이항 전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q의 x에 마이너스 1승, 얘가 문제입니다. 자, 얘는 아까처럼 처음에 마이너스 1c 1부터 하니까 1 플러스, 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1c 1에 qx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1c 2에 qx의 제곱 더하기, 이게 지금 x제곱 한까지만 계산하라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필요 없을 수도,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고 음수일 때도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는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 해서 그냥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c2라고 하면 2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는 그냥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식은 1 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qx 플러스 얘가 q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1 플러스 px랑 곱하면 되겠습니다. 얘랑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곱해주면 x제곱의 한까지만 나타내라 했으니까 요렇게 1이랑 이렇게 다 곱해주면
이게 나오고, 그 다음 px랑 곱해주게 되면 여기까지만 곱하면 되겠죠. 제곱 반까지만. 그러면 식 정리해주면 1에서 여기서 x가 있는 거 p 빼기 q에 x가 되고, 그 다음에 q 있는 거 q 제곱 빼기 pq, 이렇게 해서 x 제곱 한까지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는 지우고, 자, 이번에는 1번과 2번에서 구한 전개식에서, 자, 1번에서 구한 전개식 이거고요. 2번에서 구한 전개식은 이겁니다. 여기서 첫 세 항까지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P 빼기 Q가 2분의 5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Q제곱 빼기 PQ, Q제곱 빼기 PQ가 마이너스 8분의 25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Q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Q는 P 플러스 2분의 5, 아니다, P를 바꿔야 되겠죠. 여기 이게 아니고 P를 Q 플러스 2분의 5로 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Q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Q 제곱에 Q 플러스 2분의 5의 Q는 마이너스 8분의 25 이렇게 되고, 여기서 Q제곱 없어질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5 Q는 마이너스 8분의 25가 돼서 Q는 4분의 5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4번에 1 플러스 QX분의 1 플러스 PX, 얘는 지금 이 식을 그대로 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Q가 4분의 5, 위에서 요 값입니다. 그리고 P가 4분의 15, 여기서 P가 계산하진 않았지만 4분의 15가 나오겠죠. 여기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4분의 5 플러스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거랑 연결되는 문제예요. 자, 요럴 때 얘가 대략적으로 1 플러스 루트 5x, 아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둔 거니까 그때 나온 PQ는 얘를 의미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로 대략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적당한 x에 적당한 값을 넣어서 얘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루트 1.2를 이걸로 표현하게 되면 1 플러스 0.2가 돼요. 1 플러스 0.2고, 그러면 여기서 5x가 0.2라는 소리니까 x는 0.04가 되겠네요. 그럼 x가 0.04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1.2가 되니까 이 0.04를 0.04, 그러니까 25분의 1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얘를 이 식에다가 그러면 넣으면은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이건 정확한 값이고, 여기에는 내가 넣게 되면 세 번째 항까지만 표시한 거니까, 아까 전에 위에서 이 세 번째 항까지만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근사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사값을 구하면 저기에 집어넣으면 1 플러스 P가 4분의 15입니다. 여기 x 0.04를 넣던지, 아니면 여기 지금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분수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Q 4분의 5에 요렇게 계산해주면, 자,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 분모가 100이잖아요. 100이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0을 곱해주면 100 플러스 5분의 여기 100 플러스 15가 돼서 105분의 115가 됩니다. 약분까지 해주면 21분의 23이라는 것도 끝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분의 루트 5의 근사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고, 이거의 근사값만큼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얘는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은 4분의 5가 돼요. 4분의 5는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4, 1은 4, 4, 2, 8, 4, 1.25가 됩니다. 자, 1.25는 이 숫자보다는 지금 자 1.25는 얘 숫자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는 1 플러스 0.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 값은 20분의 1이고 저기 위에서 x 값은 25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값이 x가 5분의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하는데 x 값은 0에 가까워서 0이면 제일 정확해요. x 0 집어넣으면 1이 나오잖아요. 1 나오고 x가 0에 가까울수록 제일 정확하고 이 5분의 1 범위 안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5분의 1을 벗어나면 값이 더 많이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0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을수록 정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20분의 1이 25분의 1보다 숫자가 커요. 크기 때문에 당연히 0에서부터 먼 x값을 넣었기 때문에 근사값이 정확하지 않게 표현이 된다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항입니다. 12번 문항은 복소 방정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복소 방정식은 출제 비율이 높고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정확하게 지금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복소 방정식이에요. 복소 방정식 중에서도 막 z 세제곱 더하기 3z 제곱 더하기 2z 이렇게 풀어져 있는 식이 아니라 z의 n 제곱은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이거 형태의 복소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옆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그 극형식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요 형식으로 쓴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이거의 각도를 찾아야 돼요. 복소평면에서. 자, 요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을 이렇게 표시해서 요 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점의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이거 특수각이잖아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1이랑 마주보는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60도예요.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 각도는 3분의 4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하려면 요 반지름의 길이도 알아야 돼요. 원점으로 떨어져 있는 이 길이. 이 길이는 여기 실수부랑 호수부를 각각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듯이 1의 제곱 더하기 3 해가지고 4니까 여기 길이가 2가 됩니다. 그래서 R이 2가 되고 세타가 3분의 4파이다. 요거를 찾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Z제곱은 R 곱하기 R이 지금 2입니다. 2 곱하기 이거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걸로 쓸게요. 오일러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2에 I에 3분의 4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이제 풀게 되면은 근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근이 두 개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점은 요 3분의 4파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더 돌려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적게 되면은 3분의 4파이 더하기 2k 파이라고 보통 써요. 자, 위에 이거 지우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0일 때 3분의 4파이고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4파이 더하기 2파에서 한 바퀴 돌았을 때 같은 점을 의미하니까 또 두 바퀴 돌았을 때도 표현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개의 점을 한 번에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 다시 지우고 여기서 k 값이 이제 0일 때가 기본적으로 하면 되고 k가 0일 때랑 1일 때 두 개만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이니까 k 2를 넣었을 때는 이 0을 넣었을 때랑 같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일 때는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냥 0부터 해도 되고 뭐 상관없고 무조건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연달아서. 자,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적었지만 두 개예요. 3분의 4파이랑 그리고 3분의 10파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0파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z제곱이 이거니까 여기서 이제 z를 찾아야 돼요. z는 제곱해서 제곱해서 2가 되는 거니까 z는 반지름이 루트 2가 돼야 돼요. 루트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이 드무아브르 법칙이죠. 이것도 드무아브르 법칙인데 이 각도는 제곱한 거를 이렇게 해주면 각도는 반틈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i의 얘가 3분의 2 파이 플러스 k 파이 요렇게 됩니다. 그 드무아브르 법칙은 복소수가 R2의 I 세타로 표현이 되면 이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이 실수 R 부분의 길이는 n 제곱이 되고 각도는 세타가 n배가 돼서 n 세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z에서 z제곱으로 갈 때 각도가 2배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갈 때는 각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걸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는 이 형식으로 나타나라 했으니까 z는 r이 루트 2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3분의 2파이 더하기 i 사인 3분의 2파이 얘가 하나의 근이 되고 얘를 하나의 근이 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근은 루트 2에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5파이 더하기 i 사인 3분의 5파이 얘가 다른 근이 됩니다. 자, 물론 3분의 5파이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적어도 똑같겠죠. 얘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적어도 반대 방향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가 k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표현이 되고 이 값과 같은 값이 돼요. 자, 다음에 G1과 G2를 이거의 제곱근이라 하자. 제곱근이라는 말은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이거예요.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G1과 G2라고 이걸 G1과 G2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G3와 G4는 또 다른 이거잖아요. 여기가 다른 숫자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G4랑 G3는 여기서 지금 또 구해야 돼요. 또 구해야 돼요. 일단 위에 거 먼저 해결하면 자, G1의 실수부가 양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한 개의 실수부가 양수가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120도거든요. 코사인 120도는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는. 그러니까 얘가 실수부가 지금 음수예요. 그렇다는 말은 얘가 G1이 되겠죠. 실수부 양수가 되는 얘가 G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G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써볼게요. G1은 얘가 되죠. 자, 코사인 3분의 5파이 값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또 코사인 그래프 그려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3분의 5파이 그러면은, 자, 3분의 6파이가 여기 있잖아요. 2파이가. 그럼 3분의 5파이는 얘보다 여기 있겠죠, 여기. 그리고 이 간격이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칭인 점 여기 3분의 파이가 되는 요 지점의 값과 같은 값을 가지고 얘는 60도니까 그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 2분의 1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이게 실수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2 i가 이렇게 됩니다. 아, 잠깐만. 여기는 코사인이 아니고 사인이니까 얘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찾아주면 사인은 이렇게 있는데 3분의 5파이면은 이쪽에 여기 있는 y 값이니까 반대편에 있는 여기 있는 y 값에 음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 3분의 파이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반대편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루트 2를 곱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2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고 실수 부분은,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2파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얘랑 같습니다. 2분의 루트 3이랑.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분의 루트 6i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G3, G4를 구하려면 아까 이 방정식을 또 다시 풀어야 돼요. 자, 이 방정식의 근을 G3랑 G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루트 3. 이 점이죠. 이 점이면 반지름의 길이는 R은 2가 되는 거는 바로 알 수가 있고, 자, 여기 각도 찾아야 되니까 여기 각도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가 1인 거랑 마주보는 여기가 30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20도가 됩니다. 120도면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이 각도가. 그러니까 R은 2고 세타는 3분의 2파이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Z제곱은 R 곱하기 CIS라고 적겠습니다. 각도가 3분의 2파이 더하기 2K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Z는 루트 2의 CIS에 3분의 파이 더하기 K 파이가 되고, 그러면은 근이 두 개 나온다 했죠. 하나는 뭐냐면 루트 2의 CIS, 여기서는 풀로 적겠습니다. 루트 2의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I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4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 한 개가 G3고 G4인데, 여기 보면은 G3의 실수부가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얘가 양수니까 얘가 G3가 됩니다. 얘가 G3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G4가 됩니다. 요것도
어쨌든 요 위에 있는 요 형태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바꿔주게 되면 이거는 요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플러스 얘가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6i 이렇게 쓰면 되고 G3는 그 다음에 얘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아까처럼 찾으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에다가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i 이렇게 찾아주면 이제 다 찾아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좀 복잡한데 하고 있는 거는 계속 똑같은 걸 했어요. 여기서 1번, 2번에서 두 개 똑같은 걸 했는 거고, 자, 이 복잡하게 했는 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3번에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근 4개를 복소 평면 위에 나타내 보래요. 자, 이거는 답만 맞게 구했으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됩니다. 자, G1은 2분의 루트 2, 실수부가 2분의 루트 2예요. 그리고 2분의 루트 6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얘가 G1에 여기 안 보이겠네. 여기가 G1입니다. G1을 A라고 했어요. 여기가 G1. 그 다음에 B는 G2니까 G2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6 그러니까 2분의 루트 6이면 이렇게 위에 여기겠죠.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G3는 얘니까 여기네요. 여기가 C고 그 다음 D는 뭐 보나마나 여기겠죠. 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1번은 요게 답이 됩니다. 두 번째로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구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 가로 길이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요 가로 길이는 루트 2가 되고요. 세로 길이도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이니까 세로 길이는 루트 6이 됩니다. 그 넓이는 루트 12, 그러니까 2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구했던 이 근이 이 방정식의 해래요. 그런데 이 역수들은 어떤 방정식의 해가 되는지 찾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건데 Z 대신에 이 근이 역수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 식을 바꿔서 저 Z 대신에 이렇게 치환을 시키면은 그 방정식 근이 이걸로 바뀝니다. 자, 이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넣게 되면 역수가 돼서 G1 4제곱이 되고 얘는 G2 제곱이 되고 G1 4제곱 더하기 G1 제곱 G1 분의 1을 여기 넣는다고 하면 이게 계산하면 G1의 4제곱 더하기 2G1의 제곱 더하기 4는 0이 돼서 근이 돼요. 이 4개는 이 방정식의 근이 맞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0이 되니까. 그러니까 복소수의 역수에 대한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원래 근의 방정식에 Z 대신에 W분의 1을 대입해주면 새로운 방정식이 이 역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에요. 그럼 얘만 예쁘게 정리해주면 여기다가 W 4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4W 4제곱이 되고 플러스 2W 제곱 더하기 1은 0 돼서 PQR은 4, 2,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개의 근을 점을 찍을 거예요. 근데 G1분의 1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G1분의 1
G1분의 1은 자, G1이 아까 뭐였냐면 아까 이거였거든요. 자, 여기다가 G1분의 1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형태 나타내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분모 분자에 먼저 2를 곱하면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리화 하듯이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이거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게 되면 얘 합차 공식 써서 바로 적어주면 2-6i 제곱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6i 이게 G1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건 구했고 이번에는 이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G1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G1이 지금 여기가 A였거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C였고 여기가 D였고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지금 Z1분의 1 E는 이 점이거든요. 이 점은 실수부가 4분의 루트 2라는 말은 이거의 반틈이에요. 반틈인 4분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y 값은 4분의 루트 6이니까 여기에 반틈이 여기 이 점이 2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점들도 위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찾을 수도 있겠죠. 물론 계산을 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점들을 다 찾아서 찍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하나를 구해보면서 어떤 걸 알아내라고 하는 의도의 문제냐면 이 역수를 하게 되면 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이 원래 복소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 역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r은 r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분모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i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게 지금 각 반지름은 역수가 되고 각도는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도면 여기 마이너스 30도 i 마이너스 세타니까 각도가 이렇게 반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점을 관찰해 보면 A점 같은 경우에 반지름의 길이가 실수부를 의미하잖아요. 원래 역수를 하게 되면 반지름은 역수가 되고 각도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점이 밑에 있던 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위에 있던 거는 밑으로 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반지름이 얼마였냐면 여기서 원래 R이 루트 2였거든요. 여기서 구한 근의 R이 지금 루트 2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R이 루트 2였는데 역수를 하게 되면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돼서 반지름이 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실수부와 허수부도 여기 원래 루트 2 곱하기 2의 i 세타였는데
2분의 루트 2 곱하기 2i 세타가 되면서 실수부와 허수부도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A점은 실수부가 이렇게 반으로 줄고 허수부도 반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허수부는 각도가 마이너스가 됨에 따라서 이 허수부는 밑에 있던 게 위로 반틈이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낸다면 B점도 여기 반틈이 되고 반대편에 가서 반틈이 있는 지점에 여기에 F가 찍힌다는 거, 나머지 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찍힌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가로 길이도 2분의 1배가 됐고 세로 길이도 2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넓이는 원래 넓이에서 4분의 1배가 돼서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위에 있는 이걸 통해서 유출을 할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못했더라면 이 각각의 점의 좌표를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 빠르게 계산을 한다면 직접 점을 하나만 더 찾는다면 더 명확하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